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이 정말 팍팍하죠. 어느 분야 하나 편한 곳이 없다고 하던데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는 그나마 맞벌이를 하며 월급에 의존해 살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솔직히 늘 빠듯하고 고단한 건 똑같아요. 저는 올해 39살,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은 퇴근 후 육아에 집안일까지 쉴 틈 없이 이어지다 보니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며칠 전 인터넷에서 우연히 시댁과 갈등 끝에 분가를 선택했다는 어떤 여성의 글을 읽고 문득 저도 제 이야기를 꺼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닮아있는 부분이 많아서 공감이 되기도 했고 저 역시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그때의 기억을 한 번쯤 꺼내보고 싶었거든요. 제 결혼은 28배 했습니다. 신랑과는 2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결혼 전에는 서로 절대 합가 안 한다는 데에 동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자 신랑이 어머님을 혼자 두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잠깐만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당시엔 저도 젊고 순진했는지 잠깐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이 정말 길고도 힘겨운 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며 어색함을 넘어서 진심으로 당황스러운 일들이 반복됐어요. 가장 먼저 불편했던 건 저희 친정 부모님에 대한 어머님의 호칭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희 부모님을 항상 사돈 어른이라고 부르시던 분이셨어요. 저도 참 다정하시고 예의 바른 분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후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너희 엄마는 요리 좀 하시니? 그 느그 아버지는 뭐 하시는데 그렇게 손이 없어? 처음엔 그냥 지방 말투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느그 아버지, 느그 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 솔직히 너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마치 우리 부모님이 뭐 대단치도 않은 사람들인 것처럼 어머님 입에서 나오는 호칭 하나하나가 제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친정 쪽에 아이 셋을 둔 사촌 언니가 있다는 얘기를 했더니 어머님이 제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요즘 세상에 애를 셋이나 낳는 사람이 어딨어? 지가 무슨 동물도 아니고 하여튼 사람들 생각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무심코 뱉은 말이라지만 제 가족을 그렇게까지 무시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속으로는 우리 언니가 들었으면 진짜 상처받았겠다 싶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제가 말대답이라도 했다가는 분위기가 더 어색해질까봐 꾹 참았죠. 합가해서 살던 그 1년 동안 솔직히 말해서 저 혼자 가정부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님은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도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거든요. 아침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나 6시에 밥을 했어요. 신랑과 제 도시락을 싸고 어머님 아침까지 차려드리고 나서야 간신히 화장도 못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오면 식탁에 쌓인 그릇부터 한숨이 나왔죠. 시어머님은 점심때 드신 그릇을 물에도 안 담가 놓으셨어요. 그냥 식탁 한쪽에 모아둔 채로 퇴근하면 설거지해 이러시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말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그랬어요. 설거지는 기본이고 청소며 빨래며 다 제 몫이었습니다. 빨래는 주로 저녁에 돌렸고 널고 개는 것도 저랑 신랑이 번갈아 했습니다. 정말이지 맞벌이 하는 아들이랑 며느리가 같이 사는데 가사일을 그렇게까지 외면하실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도 환갑도 안 되신 한창 건강한 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저도 너무 착하고 솔직히 멍청했나 봐요. 시집살이란 게 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죠. 누구한테 하소연해도 내가 시집살이 초반이니까 그렇지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꾹꾹 눌러 참았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몇 달 안 됐을 무렵이었어요. 그때 마침 친정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사실 저랑 오빠는 아버지께 일찍 그만두시고 여유롭게 사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막내 너까지 시집 보내고 나서야 마음이 놓인다 하시며 끝까지 회사에 다니셨어요. 결국 딱 정년까지 꽉 채우고 퇴직하신 겁니다. 저는 정말 그 부분에서 부모님의 깊은 책임감과 배려를 느꼈어요. 뭐 하나 자식에게 민폐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고요. 아버지는 퇴직 후에도 손에 뭐라도 쥐고 계시려는 분이셨기에 노후 자금도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신 상태였어요. 그러니 저랑 오빠네가 보내는 용돈도 딱히 필요 없으셨죠. 그런데도 저희는 형편 닿는 선에서 용돈을 드렸어요. 그것도 신랑과 충분히 상의한 끝에
시어머니께도 말씀드리고 정한 액수였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 부모님은 우리가 드리는 용돈 손도 안 대세요. 심지어 어느 날은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우린 니들이 보내주는 돈 다 모아놨다. 나중에 우리 없을 때 손주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라고 남겨두는 거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묵묵히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반면에 시어머니는 그 돈을 당연하게 여기셨어요. 마치 우리가 자식 도리를 겨우겨우 맞춰서 드리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헌신인 줄 아시더군요. 아침엔 밥 차리고 밤엔 뒷정리하면서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었던 그 1년이 지금 생각해보면 진심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피곤하고 억울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님은 젊은 시절에 사무직으로 몇 달 회사 다니신 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줄곧 전업주부로 지내셨죠. 시아버지와 함께 계실 땐 아버님이 생활비며 용돈이며 전부 챙겨주셨기 때문에 경제적인 고생을 해보신 경험은 거의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어머님을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상의를 거쳐 양가의 동일한 금액으로 용돈을 드리기로 했어요. 사실 이건 저보다도 신랑 쪽 제안이 컸어요. 우리 공평하게 하자. 엄마도 장인 장모님도 모두 소중한 부모님이잖아. 라는 말에 저도 동의했죠.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들이 직접 정한 거니 섭섭해하시지 않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처음 몇 달은 그냥 무덤덤하게 받으시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저에게 슬쩍슬쩍 말끝을 흐리며 묻기 시작하시더군요. 너희 친정은 돈 많잖아. 굳이 왜 거기다 용돈을 줘? 우리처럼 어려운 데만 주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은근한 말들을 반복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꾸 이어지니까 저도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친정 쪽은 오히려 더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나중에 물려주실 것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더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어머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마치 청천벽력이라도 들으신 것처럼요. 갑자기 식탁을 쾅 치시더니 뭐라고? 네가 지금 우리 집은 보잘것없다는 거야? 시댁 무시하냐? 하며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밥도 안 드신다며 연극을 시작하셨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겠다느니 속이 울렁거린다느니 하시며 거실에 드러누워 계셨고 신랑은 안절부절 못해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속으로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슬쩍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야근을 핑계로 늦게 퇴근했고 집에 들어가서도 방으로 곧장 들어갔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어머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식사도 잘하시고 전화로 친구와 수다도 잘 떠시더군요. 정말이지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감정이 상한 게 아니구나.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거구나. 그제야 뒤늦게 이 집에서 제가 너무 순진하게 살았구나 싶었어요. 저희가 분가하기로 정해진 날이 점점 다가올 무렵 친정아버지께서 조그마한 국밥집을 하나 내셨어요. 정년퇴직 후 몇 달 동안 집에서 지내시며 답답해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예전부터 식당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말씀이 많으셨거든요. 사람을 좋아하고 손님 응대에 거리낌이 없던 분이라 저희 형제들도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가게는 집 근처 상가 1층에 자리를 잡았고 오픈을 준비하느라 온 가족이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자본금은 미리 준비해두셨기에 저희에게 경제적 부담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저희가 걱정돼 힘들면 말만 하라며 반대로 저희를 배려하셨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개업을 며칠 앞두고 신랑이 어디선가 입이 가벼워졌는지 어머님께 국밥집 이야기를 흘려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님께 불려 거실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셨죠. 너 아버지가 식당 내셨다며? 네, 국밥집이에요. 아버지가 평생 회사 생활만 하시다가 사람 만나는 재미도 못 느끼고 사셨거든요. 젊을 때부터 식당은 해보고 싶다고 하셨었어요. 저는 나름 조심스럽게 최대한 예의 있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표정이 그 순간에 확 바뀌더군요. 눈이 살짝 가늘어지더니 입꼬리는 위로 비죽 올라가며 바로 말하셨어요. 아이고, 다 늙어서 뭔 식당 타령이야. 진짜 생각 없다. 처음엔 웃으면서 말씀하시길래 그냥 어른들 특유의 잔소리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느그 아버지 그 돈은 어디서 났디야? 뭐 대단한 재산이라도 있어? 그 나이에 장사하다 망하면 어쩌려고. 결국 니들한테 손 벌릴 거 뻔하잖니.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구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지금 제 앞에서 제 아버지를 노망났다고 하신 거예요. 그 말이 제 귓속을 맴돌며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한순간에 눈앞이 확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저에게 해온 잔소리, 비아냥, 냉소 다 참을 수 있었어요.
솔직히 가사 도움 하나 없이 일 시키는 것도 참았고요. 하지만 부모님을 모욕하는 그 말은 진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을 지금 저한테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눈물은 꼭 참았어요. 눈물이라도 보이면 아이고 얘 또 예민하네 하고 넘기실까봐요. 정말 그날 이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래서 결국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지금 말씀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님께 폐를 끼치거나 누를 끼친 적 있나요? 왜 남의 부모를 그렇게 모욕하세요? 지금은 정말 선 넘으신 것 같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은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이셨어요. 아마 제가 말대답을 하리라고는 예상 못하셨겠죠.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저는요, 제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은퇴하고도 그냥 쉬지 않으시고 새로운 꿈에 도전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오히려 그런 분이 존경스럽기까지 하거든요. 남 욕이나 하고 뒷말이나 늘어놓는 사람이랑은 비교도 안 되죠. 제 기준에선 아버지가 100배는 더 멋있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는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반응도 딱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X에 어디서 입을 놀려. 누굴 보고 입방정을 떤다고. 인연이 미쳤구나. 온갖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순간 거실이 아수라장이 됐고 신랑은 거실 문을 덜컥 열고 나왔지만 저는 어머님이 쏟아내는 말들을 하나하나 다 들으면서도 놀랍게도 마음이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웃었어요. 일부러 아주 밝게 입꼬리를 쫙 올려서 웃었죠. 그러자 어머님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뭘 웃어 이 미친 X야. 어머님 입 조심 좀 하시죠. 어머님 나이에 이렇게 입이 험하실 줄은 몰랐네요. 저는 사람이 저런 말까지 들으면서 같이 못 삽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곧 분가할 예정이잖아요. 분가하고 나면 저는 어머님 얼굴 다시 볼 생각 없습니다. 물론 드리던 용돈도 그날로 끊을 거예요. 각오하세요. 그 말을 던지고 저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제 손에 땀이 차 있었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심장이 묘하게 가벼워지더군요.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랄까요. 그동안 며느리니까 시집살이란 다 그런 거겠지 하며 참아왔던 수많은 말과 행동들. 하지만 제 부모님을 욕보이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답게 대우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 부모님 역시 누군가의 혀끝에서 조롱당할 이유는 없는 분들이라는 걸 그날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네를 한참 걸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발이 닿는 대로 그냥 걷고 싶었거든요. 마음은 답답하고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지만 집으로는 도저히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신랑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대충 이야기는 들은 것 같았는지 지금 무슨 일이야? 라고 묻더군요. 어머니가 얼마나 과장해서 얘기했을지 뻔히 보였지만 저도 제 입장에서 있었던 그대로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버지 욕을 하셨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요. 저는 더 이상 그분 밑에서 며느리 노릇 못하겠어요. 한동안 말이 없던 신랑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좀 심하셨네. 마음 추스르고 일단 친정에 좀 다녀와. 내가 데려다 줄게. 그 말의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데려다 주긴 뭘 데려다 줘. 그럼 미친 X 그냥 내쫓아. 하는 욕지거리가 그대로 들려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함께 살 자신 없어. 우리 둘 관계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친정에 도착하고 나서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께 대든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저런 말을 들어야 할 정도였나? 사돈인 친정아버지를 향해 그런 막말을 내뱉은 것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침이 막 밝을 무렵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간 받지 말까 했지만 그냥 받아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자마자 고막을 찢는 듯한 비명이 쏟아졌습니다. 야, 이 여시 같은 X야. 네가 뭘 잘났다고 우리 아들을 빼앗아. 네 년이 뭘 훌렸길래 내 아들이 네 말만 듣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욕설을 고스란히 다 녹음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다 말미에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전부 녹음했어요. 이거 영씨랑 같이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정말 다 홀렸다면 그 사람이 어머님 아들로 남을지 제 남편으로 살지를 곧 판단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곧 분가합니다. 앞으로 저희 없는 자식으로 생각하시고 마음대로 화내시고 살아가세요. 더 이상 저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저희 분가할 집으로 짐을 옮기던 날이었습니다. 새 집에 짐을 하나둘 들이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현관 앞에 서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손에는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계셨죠. 저는 그 순간 신랑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나는 다시 친정으로 가. 아버지를 모욕하고 나한테 그딴 욕설을 한 사람이랑 무슨 얼굴로 살아? 그런 분 억지로 봐야 할 이유 없어. 신랑은 제 눈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없이 현관으로 나가더니 시어머니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돌아가세요. 오늘은 오시면 안 돼요. 엄마가 너무 심하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굳은 표정으로 말이죠. 그렇게 어머님을 그날 문 밖으로 내보낸 이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벌써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버렸네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님과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 주고받은 적도 없었고요. 얼굴은 말할 것도 없죠. 신랑도 시댁의 발길을 거의 끊은 채 살아왔습니다. 다만 아주 가끔 명절 즈음이나 어머님 생신쯤엔 전화를 한두 번 드리는 것 같더군요. 저도 따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우리 부부에게는 가장 평온한 방식이었거든요. 돈 관리도 제가 맡아왔기에 어머님께 생활비를 드리는지 아닌지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랑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여유있게 쥐어줬고 그 안에서 쓰고 남는 돈은 신랑이 마음대로 쓰게 했어요. 어차피 신랑에게도 그분은 한때 부모였으니까요. 무조건 맞고 끊으라는 주변의 말들도 있었지만 저는 신랑을 생각하면 그 정도 선까지는 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도 사람이니까 마음이 아주 무감정한 건 아니거든요. 특히 저희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건 내심 마음이 쓰입니다.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었던 조부모와의 인연이 저로 인해 완전히 끊긴 건 아닌가 싶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날도 가끔은 있어요. 그렇다고 마음이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떠난 마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 그게 이렇게 정확한 말인지 예전엔 몰랐습니다. 무시당했던 날들, 부모를 욕보였던 그날의 분노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제게는 단단한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에 와서 신혼이거나 예비 며느리가 된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할 말은 하세요. 예의라는 건 가족 간에 오고 갈 때 지켜지는 거지 일방적으로 참기만 한다고 해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내 부모를 깎아내리고 내 존재를 가볍게 여긴다면 무조건 웃고 넘기지 마세요. 가족으로 대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가족답게 예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처음부터 따박따박 말했더라면 어머님이 저를 쉽게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선을 그었으면 지금처럼 아예 연을 끊고 사는 극단적인 결과까지는 안 갔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어렸고 착해야 한다는 강박에 갇혀 있었고 시집살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터지고 말았던 거겠죠. 이제는 저도 어느덧 40을 넘긴 엄마가 되었고 딸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짓밟지 않고도 존중받는 삶을 가르쳐주고 싶거든요.